예,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점심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방송할 때마다 이제 날짜 달력을 보면서 요일을 보는데 또 목요일이에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월요일 같은데 주말 같은데 화요일, 수요일 또 오늘도 또 주말 돼 있고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 워낙 좋았습니다. 나스닥이 2.59% 올랐는데 일단 하나씩 체크해 보면 7월에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이제 전달 5.3보다 개선됐다는 것이고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침부터 미국장에서는 아침부터 일단 호재로 작용됐고, 또 뭐 페이팔이라든가 모더나, 뭐 CVS 헬스 이런 친구들이 이제 호실적을 나왔습니다. 거기에 뭐 낸시 펠로시 이제 의장이 뭐 대만 가가지고 난리 필 것처럼 갔는데 막상 뭐 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후폭풍이 오늘 나오곤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뭐 심한 발언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안도감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유가죠. 유가가 WTI 기준으로 90불까지 내려오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러시아 지금 90불도 사실 비싼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40불, 50불 뭐 이 정도 레벨이었으니까 여전히 비싼데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에도 이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120불, 130불까지 올라갔으니까 유가가 어쨌든 전쟁 전으로 돌아왔고 유가가 돌아왔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잡혀가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6월에 나왔던 지표로서 이제 확인 피크아웃이 됐고 7월부터는 점진적으로 내려갈 거다. 이제 이런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가장 타격이 컸던 게 기술주였기 때문에 오늘 이제 나스닥 2.6% 급등은 어떤 유가의 하락 안정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등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참 이게 우리나라로 와서 때마침 오늘 아침부터 시장 나온 게 바로 카카오인데 카카오가 어찌 보면은 미국에 있는 나스닥 기술주와 가장 동조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주식에 상장된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카카오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일봉으로 보시면 카카오 참 사연이 많은 종목입니다. 다들 사연이 많은 종목일 텐데 2020년에 지금 뭐 이게 액면 분할돼서 이렇게 내려오긴 했는데 정말 지금 수정주가 기준으로 25,000원 정도였던 게 17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7만원까지. 그죠? 2020년 3월에 25,000원이 된 게 수정주가입니다. 이게 이제 수정주가니까 그 당시 때 한 15만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올랐던 거예요. 이렇게 올랐다가 최근에 반토막이 더 난 거죠. 17만원까지 갔던 게 오늘 지금 올라서 8만원이니까 정말 많이 빠졌는데 아직도 기억 많이 나요. 저희 회원님들 갖고 2020년 3월에 정말 지수 박살났을 때 지금 이렇게 쓸어 담아야 될 종목들 몇 개 말씀드리면서 늘 제일 먼저 나왔던 종목이 카카오였죠. 카카오, 뭐 삼성 SDI,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몇몇 종목들을 쓸어 담자 우리끼리 막 그렇게 얘기해서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담으셔서 크게 좀 수익이 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게 그 당시 모멘텀 보면은 자회사 상장이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자회사의 밸류를 가져가면은 지금 주가도 싸다 했는데 막상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실적이 이제 하반기 2020년 하반기부터 실적 꺾여 내려오기 시작했고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들이 빠지니까 어쨌든 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떤 성장주이면서 기술주면 빅테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정말 2021년 6월 24일 이후로 한 1년이 넘게 빠진 거죠. 1년하고도 한 달 더 빠졌으니까 정말 지옥같이 빠지다가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치보다 약간은 미단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불확실성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승세가 나왔고 어쨌든 나스닥 지금 기술주가 좋으니까 같이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가 잘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카카오 그룹주가 다 좋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정말 이런 쓰레기 같은 실적이 나왔는데도 이게 시총이 몇 조라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13% 급등하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도 시중은행 대비해서 얘가 도대체 왜 비싸야 되는 거냐 하는데 어쨌든 간에 투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5%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카카오 게임즈가 실적으로 잘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작년 한 10월, 11월, 12월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게임주가 뭐 NFT다 하면서 엄청 올랐고요.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엄청 올랐었거든요. 대표적인 종목들 보시면 뭐 위즈윅 스튜디오 기억나시죠? 이거 엄청 올랐잖아요. 이거 진짜 이렇게 올랐어요. 얘가 특히 이제 메타버스 언제죠? 이게
9월부터네. 9월에 15,000원짜리가 52,000원까지 갈 때 뭐 메타버스 ETF다 하면서 뭔가 돈이 막 들어오니까 수급이 계속 붙으면서 올라갔다가 결국엔 또 작살났죠. 그래서 이런 쪽들의 종목군들이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위즈익 스튜디오, 당신 자이언트 스텝, 뭐 덱스터, 맥스트, 뭐 알체라, MP 뭐 이런 것들 올라가고 있고, 당시 게임주로 보면은 오늘 위메이드 급등합니다. 위메이드가 NFT 만들고 뭐 위믹스하고 뭐 난리 피면서 지금 원래 엄청 좋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위믹스 3.0을 이제 오픈한다는 거 하면서 이런 것들 기대감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그냥 시기가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나스닥이 올라가고 금리가 좀 완화 조짐 보이면서 빅테크들 올라오는 이런 분위기가 오늘 시장에 잡히고 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시장 이슈일 것 같고, 더 큰 이슈는 바로 바이오죠. 오늘 바이오 제약 바이오 섹터가 정말 무더기 급등을 하다가 조금 좀 눌려가고 있는데, 이유는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일단 모더나, 그다음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종목군들이 실적이 좋았다는 겁니다. 잘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모더나 또 급등했고요. 그다음 중요한 거는 엘라일람에서 하는 임상 시험 중인 건데, 심근 경색증을 동반한 뭐 트랜스티렌틸 조절 아밀로이드 치료제,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큰 임상이랍니다. 그래서 이 임상 3상이 좀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블록버스터급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전해지고 있고요. 빅파마죠. 로슈가 세포 치료제를 라이센스 인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빅파마들이 어떤 물질을 사냐, 이게 굉장히 당시 트렌드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 치료제 관련주들이 이러면 한번 가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잡혔고, 또한 아침에 HLB와 경쟁하는 물질이 간암 임상 3상에서 실패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오늘 축복이야. 실적 좋고, 임상 성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라이센스인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쟁사들 부러졌어. 그러면 당연히 오늘 제약바이오가 날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가 되는 건데, 최근에 어쨌든 간에 작년에 바이오가 안 좋았다가 최근에 좋아지는 이유는 뭐 일단 오늘 이런 호재도 있기 전에 FDA에서 실사를 못 갔다는 게 커요. 뭔가 신약 승인을 내야 되는데 뭐 약을 봐야 하지.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요. 그다음에 대면 활동을 못 했어요. 대면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영업하기 힘든 거야. 원래 기술 수출하고 기술 사고 팔고 하려면은 물론 이제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고 뭐 하겠지만 연구실 가서 직접 연구하는 거 보고 사람 만나서 협상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든 게 묶이다 보니까 대면을 못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가 정부도 그렇고 각 기업체들 자금들이 전부 다 지금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나 백신 쪽에 집중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임상 실험하던 물질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해를 봤던,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봤던 게 이제 작년 얘기인데, 최근에 조금 개선되는 분위기가 경기 침체로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로 가는 데 있어서 제약바이오는 경기 침체가 상관없다는 거야. 왜냐? 경기 침체가 되면은 실적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제약바이오가 먼저 실적을 받냐는 거지. 실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어도 아픈데 약은 먹어야지. 다른 소비는 다 줄이더라도 약은 못 끊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노령하잖아요. 노령하면 꾸준히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는 혹은 어떤 매출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것들이 최근에 어떤 바이오를 끌어올렸던 이유가 되는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최근에 좋았는데 오늘 무더기 호재가 터졌던 거죠. 미국이랑 HLB 쪽에 터지면서 아침부터 제약바이오가 힘을 받아서 올라갔다. 이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로슈가 아까 이제 빅파마인 로슈가 세포 치료제를 이제 라이센스인 기술을 사왔다는 건데, 우리나라도 세포 치료제가 있죠. 뭐 유틸렉스, 앱클론, 뭐 GC셀, 박셀바이오가 여기 있습니다. 박셀바이오. 오늘 박셀바이오 좋죠. 박셀바이오가 아까 VR 걸렸다가 좀 윗골이 달긴 하는데, 어쨌든 NK맥스 있고요. 뭐 바이젠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근데 오늘 좀 살펴볼 거는 뭐 이 세포 치료제 쪽이 아니고 바로 이제 알테오젠. 요거 좀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테오젠이 그 피하 주사로, 그러니까 정맥으로 맞던 어떤 약을 주사 한 방으로 끝낸다는 거야. 예전에 병원 가가지고 뭐 몇 시간 동안 대기해가지고 이제 간호사가 뭐 약을 정맥에 꽂아가지고 맞는 주사를, 자기가 정말 잘 됐을 때는 주사를 자기가 시간에 맞춰서 딱딱 놓을 수 있다면은 이게 얼마나 편해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피하 주사, 우리가 피하 주사라고 하잖아요. 그냥 근육에다가 이 팔에 팔뚝에 맞는 주사 있잖아요. 이렇게 맞으면은 투약 시간도 감소되죠. 당연하죠. 뭐 병원 가는 데만 한두 시간, 대기하는 데 한두 시간, 막상 맞는 데 한두 시간, 맞고 바로 못 오잖아. 또 진료 보고 뭐 하려면 하루 반나절 이상이 없어지는데 피하 주사를 맞으면은 뭐 당연히 뭐 몇 분이면 맞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약 시간이 감소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의학에 대한 약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어느 순간 자기 투여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원격으로 의사랑 만난다, 뭐 얘기해보고, 자, 그럼 이제 맞으세요. 그럼 자기가 자기 팔뚝에다가 주사 놓는 거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기술입니까? 이게 바로 알테오젠인데, 어쨌든 이제 블록버스터들 의약품들을 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시장 뭐 리스크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임상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이미 임상 시험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를 단순히 피해 주사로 넘어가는 거니까 어떤 뭐 임상에 대한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적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국가 입장에서 나라 입장에서도 좋잖아. 뭔가 뭐 그 병원을 가서 의사를 만나 간호사 놔줘 뭐 이런 비용들을 다 청구해야 되는데 혼자 주사 맞으면은 뭐 돈이 뭐 들어, 나라에서 보태줄 것도 없잖아.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속 이쪽에서 지원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상당히 좋다는 건데요. 자, 중요한 건 알테오젠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때 2019년에서 20년에 엄청 올랐습니다. 엄청. 2020년에 특히 코로나 때 2만 원이던 게 15만 원까지 정말 몇 달입니까? 4, 2, 3, 4, 다 6개월 만에 700% 올랐습니다. 700%.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야, 알테오젠 될 것 같은데 이거 대박인데 라는 얘기는 종종 있어 왔는데 이렇게까지 빵 터질 줄 몰랐던 거죠. 그때 당시 이제 기술 수출이 뭐 4조 정도 아마 누적으로 그 당시 됐던 건데, 그리고 나서 더 갔던 거는 앞으로도 기술 수출이 계속 있을 거다. 얘네 기술을 가져가려는 데가 많을 거다라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막상 코로나 터지면서 모든 어떤 관심이 코로나로 쏠리면서 얘네의 기술이 약간 조금 재미 못 보고 있었죠. 근데 이제 다시 이제 3분기에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오늘 7% 올라 장중에 11%까지 올랐고 어제도 얘가 7%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만 지금 한 15%가량 좀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알테오젠이 그럼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뭐 이 관점이 아니고요. 제가 자꾸 이 알테오젠을 강조드리는 이유는요. 얘가 지금 시총이 3조입니다. 3조. 코스닥에서 얘보다 바이오로 시총이 높은 친구는 HLB 하나예요. HLB가 한 5조 되고 그다음에 알테오젠이 3조고 뭐 물론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제약이 있습니다만 얘네는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바이오 회사가 아니잖아요. 얘네는 좀 빼고 우리가 바이오텍을 봤을 때는 결국 HLB 다음이 알테오젠이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어찌 보면 HLB와 함께 제약바이오 투심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계속 살아 움직인다는 거는 물론 알테오젠이 더 좋은 종목이니까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지만 그 밑에 있는 종목들 뭐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일단 뭐 오스코텍, 인트론 바이오, GC셀 등등 실력 있고 좋은 종목들이 앞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테오젠을 열심히 체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뭐 알테오젠도 좋고요. 근데 알테오젠보다도 덜 올라가고 있는 바닥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뭐 GC셀이라든가 뭐 오스코텍 뭐 이런 종목도 좋고요. 레고캠 바이오가 어쨌든 지금 ADC 잖아요. 근데 이 머크사가 이제 시젠이라는 회사를 인수한다고 해서 이게 좀 지연되고 있는데 인수가 확정되면은 다시 한번 ADC 기술에 대한 어떤 수급이 들어오면서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가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각광받을 수 있다는 점 이렇게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 내용은 카톡으로도 좀 설명드렸던 건데 결론은 뭐냐면 제약 바이오가 좋다는 거죠. 네,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화두였다. 그리고 나머지는 짧게 설명드리면 2차 전지 괜찮죠. 2차 전지 좋은데 오늘은 어제까지는 양극재가 엄청 좋았고 오늘은 이제 음극재 쪽이 좋습니다. 이녹스라는 종목, 이녹스 첨단 소재 말고요. 이녹스가 있는데 모회사죠. 이녹스의 자회사 중에 하나가 실리콘 음극재를 하고 있다는 건 작년부터 얘기 나왔는데 오늘 또 한번 보고서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녹스가 12% 급등하고 있고요. 뭐 대주전자 제도로 나노신소재도 같은 실리콘 음극재 쪽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같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5G도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가 이제 세계 2위 규모가 인도죠. 인도 시장에 이제 5G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며칠 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다시 한번 또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주문이 뭐 알려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삼성전자 이런 거를 공시를 통해서 알리려면은 보통 이제 매출 대비 몇 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공시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잠깐만요. 삼성전자가 뭐 연간 매출이 작년 같은 경우가 한 280조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매출의 1%면은 2조 8천억 아닙니까? 뭐 2%면은 5조인데, 뭐 그야말로 1조 2조 해도 얘네 입장에서 공시 대상이 아마 아닐 거예요. 워낙 매출이 크니까. 그래서 수주 규모는 알려지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삼성도 일단 계속 인도 쪽으로 잘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5G 섹터가 은근 좋아지고 있습니다. 은근히. KMW가요. 이 종목이 항상 대장이잖아요. 자, 이게 저는 좀 신기한데, 외국인이 정확하게 6월 14일부터 오늘도 지금 사고 있거든요. 오늘도 모건스탠리 사고 있는데 8월 4일까지, 6월 14일에서 8월 4일까지 이제 단 하루도 안 빼놓고 외국인이 맨날 매수입니다. 매일같이 매수. 매일같이 거의 두 달 동안, 조금만 며칠 더 지나면 이제 두 달이 딱 되겠는데, 두 달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KMW가 올라오고 있고요. 뭐 서진 시스템, RFHIC, 에이스테크, 뭐 HFR, 뭐 솔리드, 오이솔루션 이런 종목들을 좀 하반기에 3분기에 한번 얘네들이 한번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얘들이 한번 치고 갈 일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바이오다. 예. 바이오, 바에서 바이오, 2차전지, 오지. 그래서 옆으로 읽어도 바이오, 밑으로 읽어도 바이오, 뭐 거꾸로 읽어도 바르게 읽어도 우영우가 아니고 바이오다. 예,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시장이 분명 개선되고 있다는 거 확실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 물 들어올 때 노 저으셔야 합니다. 어쨌든 이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간다고 갔을 때 여러분들 바짝 당겨놓고 다시 한번 조정장 오면 좀 웅크리고 있다가 또 한번 당기고, 그걸 좀 반복하셔야 된다. 지금은 달리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